President Donald Trump is urging Republican lawmakers to, quote, play their Trump card in order to get the government back up and running. He fired off a number of social media posts last night saying they need to go for the, quote, nuclear option and get rid of the filibuster. That message comes as the government shutdown stretches into its 31st day. 상원 일부 회의는 결정한 내용보다 침묵한 내용으로 주목받는다. 2025년 12월 2일 미국 상원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는 대통령 권한에 대한 입법적 접근에서 뚜렷한 전환점을 마련했다. 당 지도부와 감독위원회 법률 고문들이 참석한 이 회의의 주요 안건은 도널드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 시작 이후 제출된 결의안들에 대한 누적 평가였다. 논의된 문서 중 52페이지 분량의 기술 보고서는 행정부의 행태와 연속적인 헌법 위반 사이의 잠재적 중첩에 대한 수렴된 해석을 종합해 주목을 받았다. 이 자료 발표 후에는 비록 절제된 어조였지만 비록 현재 진행 중이지는 않더라도 이미 대통령 임기의 정상성을 저해하고 있는 결의안들을 계속 열어두는 것이 제도적 차원에서 미칠 영향에 대해 객관적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현장에 있던 소식통들이 전한 분위기는 절제와 계산이 느껴지는 것이었으며 마치 의원들 스스로가 기소 내용의 법적 측면뿐만 아니라 입법부의 명확한 답변 없이 이를 방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체계적 위험까지 평가하고 있는 듯했다. 이 사건의 영향은 그 회의실에서 일어난 일에 그치지 않았다. 이후 48시간 동안 입법도서관은 기술적 메모를 발표하며 대통령 임기 중단을 목표로 한 3가지 공식적 수단, 탄핵, 제25조 수정안 발동, 사퇴를 요구하는 대중적 압력, 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은 전후 사상 유례없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이 메모는 본질적인 입장을 취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메커니즘의 동시 발생이 비상한 제도적 상황으로 분류될 만한 근거가 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기간 의회 내부 사정에 접근할 수 있는 특권적인 기자들은 특히 정부윤리위원회와 헌법문제위원회에서 서로 다른 정당 소속 의원들 간의 회의가 현저히 증가했다고 기록했다. 일반적인 인상은 정치 체제가 사전 결정 상태에 진입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즉, 각 구성 요소가 이미 움직이고 있지만 아직 합의된 방향은 없는 상태였다. 통일된 계획도 공동 전략도 없었지만 임기 연장이 행정부의 의지보다는 의회가 대통령 권한의 해석 가능한 한계를 설정할 수 있는 능력에 점점 더 좌우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었다. 백악관의 반응은 이전에도 반복된 패턴을 따랐다. 어떠한 위법 행위도 명백히 부인하고 헌법적 권한 수행을 강조하며 제도적 설명 요구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것이다. 대통령 대변인은 소규모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투표와 법률이 부여한 권한 내에서 국가를 운영한다고 밝히며 진행 중인 결의안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다. 동시에 연방기관 내부 보고서는 국방, 대외무역, 사이버 보안 등 민감한 분야에서 운영상의 경계 수준이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일부 부처는 행정명령을 시행하기 전에 추가적인 법적 검토를 거치기 시작했다. 이러한 조치는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기술 관계자들은 내부 보고서에서 이미 기능적 불안정 시기로 분류되고 있던 기간 동안 서명된 행위의 합법성에 대한 의문으로부터 행정부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임을 확인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도적 압력의 융합이 기관들의 행태와 입법부 자체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면서 대통령 임기의 한계에 대한 논쟁은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되었다. 이는 단순히 위반 여부를 평가하는 문제가 아니다. 시스템적 위험에 대한 인식이 어느 시점에서 정부 기구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기 시작하는지를 이해하는 문제이다. 이전에는 공개 발언을 피하던 의원들이 이제는 간접적으로 의견을 표출하며 국가가 권력 간에 필요한 재균형을 경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발언들은 신중하지만 보다 명시적인 입장 변화에 선행하는 담론적 전환을 나타낸다. 행정부는 기관의 일정을 유지하고 있지만 노출을 줄이고 서사를 억제하려는 노력이 눈에 띈다. 혐의에 대한 직접적인 발언이 없는 것은 기능적 모호함의 분위기를 조성하며 각 기관의 침묵은 더 큰 계산의 일부로 해석된다. 이 시점부터 제도적 압력의 수렴이 보다 조직적인 움직임으로 전환되기 시작한다. 입법 차원에서 유사한 목표 대통령 임기 단축을 가진 다양한 입법안의 공조는 더 이상 산발적 현상이 아닌 지속적인 논란 속에 운영되는 대통령직에 맞서 의회의 역할이 재편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신호로 분석된다. HRES 353과 HRES 5537 결의안은 범위와 근거는 다르지만 공통된 특징을 공유한다. 둘 다 대통령의 특정 행위를 직위 유지와 양립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첫 번째 결의안은 7개 탄핵 조항을 제시하며 사법 방해부터 전쟁 및 무역 권한의 남용에 이르기까지 다룬다. 두 번째 결의안은 더 제한적이며 입법부의 승인 없이 군사 공격을 명령한 결정에 집중한다. 이는 전쟁 선포 권한을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이는 헌법상 의회에 부여된 기능이다. 동일한 입법 기간에 두 결의안이 공존하면서도 서로의 타당성을 무효화하지 않은 점은 책임 추궁 과정의 분열을 드러내지만 동시에 입법부가 현직 대통령과 현행 법규 사이의 부적합성을 점진적으로 모자이크처럼 쌓아가는 듯한 농어 축적 경향을 시사한다. 이러한 역학은 입법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확대된 행정부, 특히 국가안보실과 연방검찰청에 연계된 기술 구조 내에서 결의안의 잠재적 진전에 대한 영향에 관한 비밀 분석이 등장한다. 감독위원회 일부 위원들이 접근한 이 문서들은 상원에서 탄핵 심판이 시작될 경우 행정기구의 부분적 마비 가능성을 다룬다. 이러한 전망에 따르면 우려는 정치적 차원을 넘어 운영적 측면까지 미친다. 임기 지속 기간에 대한 불확실성 자체가 국제협정 체결, 예산 집행, 기한이 정해진 대외 정책 수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통령 임기 불확실성이 공식적으로 선언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실질적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시스템은 형식적으로는 계속 운영되지만 내부 감시와 예방적 제약해에 작동하게 되어 정상적인 대응 속도가 변화한다. 법률계, 특히 헌법학자들과 은퇴한 연방 판사들 사이에서 논쟁이 확대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결 결의안의 양과 혐의의 중대성이 새로운 유형의 위기를 구성하며 대통령제의 한계가 실시간으로 제도적 재협상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다른 이들은 보다 신중하게 이러한 결의안에 대한 공식적인 심의 부재가 정치적 타당성을 약화시키며 단순히 제안이 누적되는 것이 합법적인 책임 추궁 절차와 동일시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시각의 대조는 단순히 법적 차원을 넘어선 교착 상태를 드러낸다. 일부 기관들은 제도적 정상성이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반면 다른 기관들은 그 정상성이 재검토 과정에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이러한 모호성은 현재 시점을 특히 민감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어떤 결정이든 결의안을 추진하든 보류하든 대통령 개인을 넘어 권력 분립 모델 자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 정부 차원의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전통적으로 연방 문제에 더 신중한 태도를 보여온 주지사들이 대통령 임기 연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기 시작한 것이다. 일리노이 주지사 J.B. 프리츠커가 제25차 수정헌법 적용을 요청한 성명은 분석가들에 의해 분수령으로 해석되었다. 성명의 내용 자체뿐만 아니라 지역적 정치적 영향력과 전국적 인지도를 가진 현직 주지사가 발표한 점 때문이었다. 다른 주지사들은 직접적인 성명을 내지 않았지만
인터뷰에서 책임 있는 연방적 조정과 민주적 안정성 유지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표현들은 현재 상황에서 대통령직의 제도적 지위에 대한 불편함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수렴 현상은 언론계 일부가 운영적 정당성의 침식이나 지속적인 검증 아래 있는 대통령직 같은 용어를 사용하게 된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논쟁은 단순히 유죄와 무죄를 둘러싼 것이 아니다. 정치체제가 집행 권력 행사의 필수 요소인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연속적인 갈등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것이다. 대통령직은 공식적인 제재를 받지 않더라도 일종의 영구적인 기관 간 감사 대상에 놓여 있으며 새로운 제스처, 발언 또는 조치는 아직 표결되지 않았지만 임기 내내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결의안들에 비추어 해석된다. 이러한 상황은 기능적 역설을 만들어낸다. 이 대통령은 법적 권한을 계속 행사하지만 다른 권력 기관들로부터 구조적 도전의 대상이 되는 환경에서 그렇게 한다. 이러한 시나리오에서 조직적인 대중 압박 캠페인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 트럼프 재탄핵, 임피치 트럼프 어게인과 같은 운동은 단순히 서명을 모으는 데 그치지 않고 데이터, 법률 분석, 기술적 의견을 패키지로 묶어 의원 사무실에 공식적으로 전달한다.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이러한 운동들은 정치적 흐름에 영향을 미치며 우유부단한 의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결의안 폐기를 어렵게 만드는 기대감을 조성한다. 예를 들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청원에 거의 100만 건의 서명이 모인 것은 시민적 참여를 넘어 조직화된 시민사회가 다른 시기에는 정당만의 몫이었던 역할을 수행하는 제도화된 압력의 특정 유형을 나타낸다. 이 과정을 의회 다수당 중심이 아닌 기능적 정당성의 점진적 훼손에 기반한 새로운 형태의 정치적 갈등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정치학자들 사이에서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통령직은 단순한 직위를 넘어 형식적 합법성과 제도적 수용 사이의 긴장 영역을 대표하게 된다. 임기 연장은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투표로 표현되지 않는 모호한 정치적 장벽에 부딪힌다. 이는 서사적 갈등, 행정적 주저, 억제 네트워크로 나타난다. 궁극적으로 쟁점은 규칙이 여전히 유효하지만 그에 대한 신뢰가 분열되기 시작하는 맥락에서 대통령 권력의 한계를 정의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공개 기록과 진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러한 역학관계를 맥락화하여 추적하는 것은 현재 무엇이 걸려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뿐만 아니라 향후 주기를 위해 재구성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데에도 필수적이다. 본 채널은 수사적 지름길 없이 이러한 움직임을 계속 추적하며 시스템의 운영을 형성하는 사건들에 대한 구조화된 해석을 제공하고자 한다. 공개 기록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3가지 방안 탄핵, 제25조 수정안 발동, 정치적 압력에 의한 사임 중 어느 것이 대통령 임기 진행 방향을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적 정치적 분야에서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부 해석은 입법 결의안, 법률 자문, 공개 캠페인의 단순한 누적이 즉각적인 법적 효력이 없더라도 행정부의 기능적 권위에 객관적인 침식을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핵심은 어떤 메커니즘이 공식적으로 채택될 것인가가 아니다. 직무의 완전한 수행에 필요한 정치적 정당성 확립을 어렵게 만드는 지속적인 긴장 상태의 유지에 있다. 반면 아직 심의되지 않은 절차에 결정적 효력을 부여하는 위험성을 경고하는 분석가들도 있다. 그들은 의회 다수당이 결의안을 승인하거나 내부 협의를 통해 제25조 수정안을 발동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한 대통령직의 법적 정당성은 유지되며 반대 해석은 바람직하지 않은 제도적 선례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논쟁은 메커니즘 자체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간접적 효과에 집중된다. 탄핵 추진을 지지하는 전문가들은 HRES 353의 7개 조항이 특정 행위를 기술할 뿐만 아니라 행정부 권한의 확대적 사용이 다시 헌법적 의제의 중심에 자리 잡은 시기에 현대 대통령직에 대한 새로운 책임 기준을 제시한다고 강조한다. 가장 많이 논의되는 조항 중 하나는 폭정을 다루는 조항으로 법학자들은 이를 미국 법체계에서 규정된 가장 중대한 공식적 기소 사유로 간주한다. 역사적으로 회피되어 온 이 용어의 사용은 해석을 양분한다. 일부는 위반 행위의 누적적 중대성에 대한 필요한 경고라고 보는 반면 다른 이들은 과장된 표현으로 비례성 문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여지를 남긴다고 해석한다. 한편 더 제한적인 HRES 537도 긴장을 유발한다. 의회 승인 없이 군사력을 사용한 행위를 묘사하며 이는 전쟁 선포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되어 국제 안보 분야에서 대통령 권한의 한계에 대한 역사적 논쟁을 재점화한다. 분석가들은 제도적 대응이 없다면 이러한 선례가 향후 대통령들이 즉각적인 정치적 결과 없이 동일한 행위를 반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고 경고한다. 동시에 현재 상황에서 제25차 수정헌법의 역할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헌법은 부통령과 내각 다수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선언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그 적용이 특이한 충성 구조에 달려있다고 지적한다. 내각이 대부분 대통령의 직접 지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헌법을 발동하기 위한 내부 조율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일리노이 주지사 같은 공인들이 이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낳는다. 즉각적인 법적 효력이 없더라도 이러한 발언들은 대통령의 기능적 정신적 적합성에 대한 논의를 제도화하여 사적 영역에서 공적 영역으로 옮겨놓는다. 일부 관측자들은 이러한 이동을 권력의 한계를 사회에 교육하는 제도적 교육의 일부로 해석한다. 더 비판적인 이들은 구체적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이 과정에서 헌법적 도구의 가치가 하락하고 예외적 메커니즘이 일상적 수사 도구로 전락할 위험을 본다. 세 번째 전선은 사임을 요구하는 비공식적 압력에 기반하며 고유한 역학을 지닌다. 정치적 인식과 대중적 지지도 하락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 효과는 제도적 지지 상실, 이미지 훼손, 정부 지속 불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비로소 발휘된다. 거의 100만 명의 서명을 모은 트럼프 재탄핵 Impeach Trump Again 캠페인은 실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시민 운동의 사례로 자주 언급된다. 그러나 그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러한 압박이 위기인식을 강화하여 입법부의 보다 단호한 결정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 다른 이들은 이러한 움직임이 특히 사법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극단적 주장과 연계될 때 민주적 절차에 경시 위험이 있다고 본다. 대통령이 반대 의원들의 처형을 암시했다는 발언을 인용한 것은 격렬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지만 동시에 고발 내용의 진실성과 정치적 의도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정당한 고발과 수사적 조작 사이의 균형은 지속적인 긴장의 원인으로 남아있다. 어떤 메커니즘을 가동해야 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열린 시나리오를 드러내며 이 논쟁은 단순히 정당 간 갈등이 아니다. 불안정 시기에 기관의 역할에 대한 상반된 해석 사이의 대립으로 확대된다. 일부는 의회에서 명확한 다수당이 없는 상태에서 임기 종료를 앞당기는 것은 국민 주권 원칙의 훼손이라고 주장한다. 다른 이들은 합법성과 기능적 건전성이 크게 의심받는 정부의 지속을 허용하는 것은 입법부와 행정부 자체에 부여된 감독 기능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반박한다. 형식적 안정성과 실질적 정당성 사이의 이러한 긴장은 일상적인 교착 상태, 절차 재검토, 지도자들의
공개적 망설임, 명확한 입장을 회피하는 모호한 발언의 증가로 드러난다. 각 단어에 해석적 무게가 실리는 상황에서 침묵은 표결만큼이나 중요한 전략적 수단이 되었다. 관찰되는 것은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권력의 일상적 운영을 변화시키는 제도적 패턴의 출현이다. 입법 결의, 주정부 성명, 공공 캠페인, 법률 자문의 수렴은 대통령직이 형식적으로는 존재하지만 권한이 제한된 상황을 조성한다. 기관들은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음으로써 기능적 정지 상태로 운영되며 이 상태에서 임기 지속은 법률보다 억제와 계산 사이의 잠정적 균형에 더 의존한다. 이러한 상태는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누적적 운영 비용을 발생시켜 자율적 소모를 촉진하며 공식적 책임 추궁 행위 없이도 권위가 훼손된다. 이러한 이유로 이 과정을 추적하는 것은 단순히 정치적 관심사가 아니다. 제도적 분석의 문제이다. 본 채널은 진행 중인 전개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공개 기록과 검증된 출처를 바탕으로 구조화된 해석을 제공할 것이며 결론을 미리 내리거나 단순한 해결책을 약속하지 않을 것이다.